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번째 생일을 맞은 40대 여성입니다. 젊은 시절이 한창일 줄 알았던 저도 어느새 40번이나 생일을 맞고 벌써 40줄에 들어섰다는 게 아직은 믿어지지 않네요. 30대와 40대가 이렇게나 다른지. 사실 작년만 해도 저는 40대가 되기 싫어 괜히 우울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이제 나도 살 날보다는 살아온 날이 많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괜히 센치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의 40번째 생일이 제가 다시 태어나는 축복과도 같은 날이 되고 말았네요. 그래서 너무나 기쁜 사연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보통 딸들은 아빠보다는 엄마와 더 가깝게 지낸다고들 하죠. 저는 그 말이 항상 궁금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혼이 났다면서 엄마를 찾는 친구들과 사춘기 시절 엄마와 시시콜콜한 이유로 다퉜다며 툴툴거리면서도 금방 엄마가 해준 밥이 먹고 싶다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대체 엄마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늘 의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건 어려서부터 제게 엄마가 안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것도 아니고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인지를 하고 기억이 있을 때부터 저는 늘 아빠와 단둘이었어요. 기억이 없는 돌사진부터 저의 성장이 담긴 사진첩 어디에서도 엄마의 존재는 없었죠.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에 제게도 엄마가 있을 텐데 저는 한 번도 엄마를 만나본 적이 없었죠. 내 존재는 어디서 왔을지, 왜 나한테는 엄마가 없는지 궁금했지만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게 단 한 번도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어요. 자라면서 제가 몇 번이나 엄마에 대해 물어보아도 다들 얼굴을 굳히며 입을 다무셨죠. 정말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건지 엄마가 죽은 건지 궁금한 게 많았지만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는 아빠에게 무척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고 덕분에 자라면서 엄마의 빈자리는 점점 무뎌져 갔어요. 물론 그래도 늘 가슴 한켠에 보지도 못한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궁금증은 남아있었죠. 그래서였는지 저는 늘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탓에 제가 엄마가 되어 받고 싶었던 사랑을 제 자식에게 주고 싶었어요. 그랬던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며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제가 남편을 남자로 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가 연애를 하게 될 줄은 까맣게 몰랐거든요. 같은 회사에서 만났던 저희 부부는 사수와 부사수 관계였어요. 제가 사수였고 남편이 제 후배로 들어온 부사수였죠. 심지어 남편이 저보다 4살이나 더 어렸기 때문에 저는 남편을 남자로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사람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신입사원이라 당연할 잔실수에 괜히 혼나면서도 기죽지도 않고 밝은 모습이 점점 호감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제가 연상에다가 회사 선배라서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 당돌한 후배가 어느 날 회식이 끝나고 저한테 대뜸 고백을 해오는 겁니다. 저 선배님 정말 좋아합니다. 저 장난 아니고 진심이니까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런 말을 듣게 되어 놀랐지만 저는 괜히 바보가 되기 싫어서 장난으로 치부하며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후로도 지치지도 않고 제게 마음을 보이더라고요. 매일 아무도 모르게 제 책상 위로 작은 선물들을 놓고 가고 후배 주제에 제가 곤란에 처할 때마다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귀여워 보이면 끝이라던데 결국 제가 연하남의 귀여움에 홀랑 빠지고 말았네요. 결국 저희는 비밀 사내 연애를 하게 되었고 4살 차이였던 저희들은 연애 2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고 너무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먼저 들었어요. 내가 한두 살도 아니고 4살이나 연상인데다가 남편이 집안의 유일한 외동아들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저는 시어머니가 연상 며느리를 반기실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를 뵙자마자 그런 걱정을 접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머릿속으로 혼자 시월드를 상상하며 온갖 걱정을 하며 시댁에 도착했을 때
저희 시어머니는 예비 며느리가 반갑다며 버선발로 마당을 달려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다며 따뜻한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는 오랫동안 놔주지 않으셨죠. 따뜻한 시어머니 환대에 괜히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저를 대접해 주신다고 준비하신 진수성찬이 거실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런 밥상을 받아본 게 처음이었던 저는 저를 위해 그 많은 걸 준비해 주신 어머님께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긴장되어 소화도 잘 되지 않으면서도 감사하게 음식들을 잔뜩 먹었죠. 덕분에 그날 소화제를 2병이나 먹고자 했지만 그날 시어머니가 보여주신 따뜻한 밥상은 평생 동안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성격이 원래 그러신 건진 몰라도 제가 남편의 사수였다는 것도, 제가 나이가 많고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괜히 죄스러운 마음으로 알고 계시냐 물었더니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고 있지. 근데 그게 왜?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저 사실 걱정 많이 했거든요. 제가 엄마 없이 아버지 손에 자란 데다가 남편보다 연상이라고 하면 싫어하실까 봐서요. 아휴, 우리 새아가는 마음이 굉장히 여리구나. 안 해도 될 걱정을 하고 있었네. 우리 집도 몇 년 전에 남편 죽었으니 그럼 나도 이제 편모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여자가 나이 많으면 남자들한테 좋은 거지. 오히려 내가 철딱서니 없는 우리 아들 장가 보내려니 걱정이지. 말이 나서 하는 말인데, 아가,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철 모르고 속썩이면 나한테 꼭 알려라. 내가 AS는 확실하게 해줄 테니까 숨기지 말고 꼭 얘기해. 감히 남의 집 귀한 따님 괴롭혔다고 내가 아주 호되게 혼을 낼 테니까 알겠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귀한 따님이라며 아껴주시는 어머니를 제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솔직히 그때까지도 내가 과연 4살 연하와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었는데 시어머니를 알게 되고는 그런 걱정도 전부 사라졌죠. 이런 분 밑에서 자란 자식이라면 걱정이 없겠다 싶었고 또 어머니 말씀대로 문제 생기면 시어머니한테 이르면 되니까요. 덕분에 저는 정말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마음 편히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앞두고 저는 왠지 싱숭생숭해졌어요. 아버지 혼자 두고 시집가려니 걱정이기도 했고 결국 엄마의 존재도 모르고 결혼을 하는구나 싶어서 기분이 이상했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던 모양이었습니다. 하나뿐인 딸 노처녀 될까봐 얼른 결혼하라며 그렇게 걱정을 하시더니 또 막상 지가 결혼한다 그러니 섭섭하셨는지 결혼식이 있기 며칠 전까지 매일 잠을 못 이루시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잠이 오지 않아서 잠을 설치다가 어느 날 늦은 새벽에 아빠가 웬 앨범을 혼자 훑어보는 걸 문틈으로 엿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사진인 줄 알고 끼어들어 대화라도 할까 했는데 자세히 보니 제가 처음 보는 앨범이더라고요. 얼핏 보기로는 제가 여태껏 본 적 없는 아빠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죠. 그런데 아빠가 그걸 보며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옛 추억에 잠기셨는지 훌쩍이는 아빠 모습에 저도 놀라서 모른 채를 하고 그냥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궁금한 마음에 나중에 아빠 몰래 그 앨범을 열어봤더니 사진 속에는 아빠가 혼자가 아니라 웬 젊은 여자와 함께 있더라고요. 사진 속에서도 너무나 다정한 두 사람의 모습에 저는 그 여자가 제 엄마라는 걸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엄마에 대해 한 번도 말해주지 않으셨던 아빠가 저 몰래 그런 앨범을 숨겨두시고 혼자 옛 앨범을 뒤적거리신 걸 보니 더 의아했어요. 그리워하는 걸 보면 아빠와 엄마가 나쁘게 헤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사정이 있는지 엄마에 대해 너무나 묻고 싶었죠. 그런데 오히려 남편이 그런 저를 말리더라고요. 그러지 마. 장인어른이 숨기신 걸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말씀하실 거면 진작 하지 않으셨겠어? 가끔은 모르는 게 좋을 때도 있는 법이야. 나는 혹시라도 자기가 또 상처받을까 봐 걱정이야. 누구보다 저를 걱정하는 남편이었기에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아빠에게 묻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냥 아빠 몰래 저 혼자 그 앨범을 열어보며 처음으로 엄마의 사진을 보는 걸로 만족하게 되었죠. 30년 만에 처음 보게 된 엄마는 저와 무척이나 닮아 있었어요. 30 넘은 나와는 비교되지 않게 어리고 고운 모습이었지만 그 얼굴에 제가 보이더라고요. 사진 속 해사한 엄마의 얼굴을 보자 저는 왠지 더 서글퍼졌습니다. 엄마가 정말 죽었는지 살아있기라도 한 건지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말씀하지 않으시는 아빠를 보며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저는 다시 앨범을 덮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도 행복해지기 위해 남편과 가정을 꾸리게 되었죠.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는 말이 연상연하에게도 통하는지 남편과 저는 4살의 나이 차이가 전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잘 지냈어요. 어린 줄만 알았던 남편은 결혼을 하니 자기가 가장 노릇을 하겠다며 듬직한 모습을 보여줬고 아이가 태어난 후로는 좋은 아빠로서 좋은 남편으로서 부족함 없는 노력들을 해주었습니다. 어쩔 때는 연하 같아서 귀엽고 언제는 친구 같아서 편하고 가끔은 오빠 같아서 듬직한 100점짜리 남편이었네요. 하지만 제 결혼의 백미는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셨어요. 시어머니를 뵐 때마다 저는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너무 자랑 같아서 주변에는 잘 얘기하지도 못했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셨습니다. 보통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한다는 시어머니들은 정작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고 아들만 예뻐하신다는데 저희 어머니는 오히려 남편을 머슴처럼 생각하고 저를 공주처럼 대접해 주셨어요. 제가 친정 엄마가 없어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엄마가 계셨으면 이랬을 것 같다 싶을 정도로 저를 챙기셨죠. 저는 결혼하고 한 번도 시댁에서 굳은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걱정에 자처해서 일을 하는 거지 어머니가 먼저 일을 시키신 적은 없었어요. 그마저도 남편이 저보다 몇 배로 고생을 하니까 저는 그냥 옆에서 거드는 정도였죠. 거기다가 어머니는 손맛도 좋으셔서 맞벌이하는 저희 위해서 반찬도 직접 해주시고 제가 먹고 싶은 게 있다면 뭐든지 해주시는 분이셨어요. 덕분에 저는 결혼하고서 친정에서도 받아보지 못했던 호사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 분이 제가 임신을 했을 때는 얼마나 잘해주셨겠어요. 가뜩이나 제가 입덧으로 고생을 하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열심히 하신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구경만 하는데 어머니라도 드시라고 하는데 그걸 못 드시더라고요. 어머니, 저는 정말 괜찮으니까 저 걱정 말고 드세요. 어머니라도 드셔야죠. 아휴, 아니다. 네가 못 먹는데 내가 어떻게 먹니? 아휴, 임신해서 괜히 너만 고생이다. 아휴, 얘 살 빠진 것 좀 봐. 가뜩이나 마른 애가 살이 더 빠져서 어떻게 하니?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요. 이 시기만 지나면 좋아지겠죠. 저는 그때 많이 먹으면 되니까 제 걱정 마세요. 아휴, 아까운 걸. 그냥 보기에도 예쁘고 아까워 죽겠는데. 애 하나 낳으려다가 너를 잡겠어. 에휴.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우시는 걸 보고 어머니가 저를 정말 딸처럼 아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만 봐도 이런 시어머니 어디 없다 싶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입덧하는 저를 어떻게든 먹여보시겠다고 정말 매일 노력하셨어요. 죽을 하면 좀 먹으려나 국을 하면 먹으려나 귀한 재료들 가지고 요리한 음식들을 매일 챙겨오시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 정성 덕분에 저도 입덧이 낫게 되었고 그 후 건강한 모습으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저보다 어머니가 더 고생이 많으셨죠. 그 고생을 알면 저도 어머니 걱정을 해야 하는데 염치 없이도 저는 시어머니께 몸조리까지 받았어요. 그때는 저도 참 철이 없었죠. 어머니 고생스럽게 왜 집에서 친정 엄마한테 조리받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을까요? 지나가는 말로 엄마 있는 사람들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들으신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또 몸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때는 저도 애 낳느라 고생해서 마음이 약했는지 시어머니 앞에서 딸처럼 응석을 부렸어요. 정말 친딸처럼 누워서 시어머니 수발받고 매끼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 먹으며 산후조리를 했죠. 시어머니가 저를 워낙 예뻐하시니 좋은 마음으로 해주셨고 저도 너무 행복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저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나 싶은 겁니다.
그렇게 저를 아끼시는 시어머니가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날이 있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들 생일은 언제냐고 까먹으시면서도 제 생일은 무슨 일이 있으셔도 까먹지를 않으시고 기억을 하시고 챙기시거든요. 그래서 무려 한 달 전부터 제 생일을 준비하고 나셨어요. 아가, 이번 생일에는 뭐 먹고 싶냐?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니까 말해봐라. 어머니 또 직접 차리시게요? 올해부터는 그냥 나가서 사 먹자니까요. 아니 내가 있는데 뭐하러 밖에서 사 먹어? 너 밖에 음식 먹고 싶어서 그러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다 해줄 수 있으니까 말만 해라.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 매년 혼자 고생하시는 거 보기 싫어서 그러죠. 남들이 알면 다 욕해요. 세상에 시어머니한테 생신상 받겠다고 시어머니 고생시키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 먹어서 그런지 생일이 유난스럽지도 않고 생일상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번에는 좀 대충 하세요. 자꾸 그러시면 저 정말 부담스러워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네가 왜 잔소리야? 내가 밖에 음식이 싫어서 그래요. 집에 장금이가 있는데 뭐하러 무수리밥 얻어먹니? 너 내 손맛 몰라서 그래? 아니 어머니 손맛이야 제가 잘 알죠. 제가 누구 때문에 밖에서 음식을 못 사 먹는데요. 근데 이제 어머니도 환갑이 다 되어 가시는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해서요. 그럼 차라리 이번에는 적게 하세요. 그냥 몇 개만 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해갈게요. 아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자기 생일상 직접 차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괜히 내 걱정하지 말고 너는 생일상 받을 준비나 해. 아무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고 그날 놀다가 천천히 저녁에 와라. 알겠지? 이제는 서로 틱틱거리고 잔소리도 쉬울 만큼 막역한 시어머니와 제 사이였지만 시어머니는 저한테 해주시는 것만큼은 늘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요. 해드리려면 오히려 며느리인 제가 해드려야 맞는 건데 정작 저는 시어머니 생신상 차려드린 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만큼 손맛이 좋지 않기도 하고 남편이랑 맞벌이하면서 시간이 없다 보니 시어머니가 제 생각해서 그냥 외식하고 싶으시다고 해서 매번 외식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도 양심이 찔려서 가끔 큰맘 먹고 상을 차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 한번 하고 몸살 난 것을 보시고는 다시는 안 시키더라고요. 솔직히 혼자서 잔치 음식 차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음식 한번 하고 알아버려서 어쩌다 보니 제가 꾀부리는 며느리가 됐지 뭐예요. 저도 그 고생을 해봐서 아니까 어머니가 고생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돈도 없고 달리 해주실 수 있는 게 없다며 그렇게 고생스럽게 해주시는 게 자식들 위하는 거라 생각하시는 시어머니는 매년 제 생일을 그냥 대충 치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음식 개수만 봐도 남편 상에 10개가 올라가면 제 상에는 20개가 올라갔거든요. 오죽하면 남편이 차별하느냐며 우스갯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이야 이거 봐. 이건 뭐 임금님 생일상이라 그래도 믿겠네. 엄마 진짜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일에는 이렇게 안 해줘 놓고 매번 이 사람 생일에만 진수성찬이네. 이제 딸 생겼다고 차별하시는 거예요? 아유 이러면 아들 섭섭한데. 그래 딸 생기니까 좋아서 그런다. 왜? 그러게 네가 평소에 좀 잘하지 그랬냐. 다들 딸 그러는 게 틀린 말이 아니더라. 내가 아들밖에 없어서 몰랐는데 딸들이 엄마를 그렇게 챙기더라. 너는 네 엄마가 얼굴에 뭐 바르는지 신경이나 써봤냐? 근데 진영이는 내가 입는 거 바르는 거 다 챙기고 나를 엄청 신경 써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무심한 아들보다야 우리 딸 더 챙겨야지. 어머니는 일부러 농담처럼 얘기하셨지만 생일 때 유독 저를 챙겨주신 건 아마 제가 친정엄마가 없어서 생일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걸 아시기 때문일 거예요. 남편이 어머니가 곁에 계시니까 같이 얼굴만 봐도 그게 선물인데 저는 낳아주신 엄마 얼굴도 모르고 매년 외로운 생일을 보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매번 시어머니 덕에 호사를 누리던 제가 이번에는 40번째 생일을 맞게 되었고 저는 이번에도 시어머니 고집을 꺾지 못하고 여느 때처럼 시댁에서 생일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계속된 잔소리 때문에 어머니도 적당히 요령 피우시겠다고 하셨지만 하필 또 40번째 생일이라 어머니가 고집을 굽히실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손이라도 돕겠다고 급히 달려갔지만 급하게 갔는데도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그새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셨어요. 혼자 이걸 어떻게 다 하셨을까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상을 몇 개를 이어붙여서 온갖 산의 진미를 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여태 받아본 생일상 중 최고였다 싶었죠. 세상에, 어머니 이걸 혼자 다 하셨어요? 아니, 적당히 하시라고 했더니 어떻게 작년보다 더 하셨어요? 올해가 우리 며느리 40번째 생일인데 특별해야지. 그래서 올해는 힘 좀 더 써봤지. 어때? 마음에 드니? 우와, 우리 할머니 진짜 짱! 요리사 같아요. 맨날 엄마 생일이면 좋겠다. 그러게 대박이네. 이걸 진짜 엄마 혼자 다 하셨어요? 와, 이건 뭐 출장 뷔페 불렀다고 해도 믿겠네. 아니 근데 이걸 우리 식구들끼리 다 먹을 수나 있어요? 이 사람이 걱정할 만하네. 우리 엄마 큰손인 건 알고 있었지만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 정도면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해도 되겠어. 누가 보면 엄마 환갑잔치인 줄 알겠네. 에휴, 너는 또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너는 쉰소리 하지 말고 부엌 들어가서 케이크나 해와라. 밥 식기 전에 생일 축하부터 하고 얼른 밥 먹어야지. 아가, 서 있지 말고 얼른 앉아. 오늘 네가 주인공인데 왜 그러고 있어? 어머니, 진짜 매년 저 울리실 거예요? 자꾸 이러시면 제가 죄송해서 어떡해요. 저는 이만큼 해드리지도 못하는데 저더러 어떻게 이 빚을 갚으라고 그러세요? 아유, 얘 좀 봐. 네가 빚 갚을 게 뭐가 있어. 부모가 자식한테 이 정도는 해주는 거지. 아니, 너는 또 울어? 누가 너 울으라고 그랬어? 아유, 너는 정말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시집 와서 처음 생일 맞는 날에도 이런 생일 축하 처음 받아본다고 엉엉 울더니. 에휴, 너도 이제 40인데 아직도 눈물이 나니? 어머니가 자꾸 감동받게 하시잖아요. 이런 생일상 받으면 누가 안 울어요. 남편이야 평생 이런 사랑받고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마가 늦게 생겼잖아요. 진짜 항상 감사해요, 어머니. 제가 쑥스러워서 표현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어머니 많이 사랑하는 거 아시죠? 기쁘기만 해야 할 생일날, 저는 주책맞게도 잔치상을 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눈물만 많아지는지 자꾸 눈물 참는 게 힘들어지네요. 진짜 친엄마가 계셨어도 이것보다는 못했을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대체 무슨 복이 있기에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서 친모에게도 받지 못할 사랑을 받는 건가? 저는 또 한 번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사실 제가 생일날마다 우울했던 건 그런 이유에서였어요. 나를 낳자마자 나를 두고 간 친엄마를 생각하면 내가 환영받지 못할 존재였나 싶어서 제가 태어날 날을 마냥 축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난 탄생을 축복받지 못한 존재였을까 싶은 마음에 우울해지곤 하는 거였죠. 그래서 결혼 전까지는 생일을 잘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 지나가는 날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았었는데 어머니가 제 마음을 아시는지 매번 제 생일을 유독 챙기시더라고요. 매번 저를 꼭 태어났어야 할 귀한 사람처럼 대해주시는 시어머니 덕분에 저도 이제는 제 생일을 마음 놓고 축하받을 수 있었죠. 그러니 제가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또 한 번 시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태어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40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내가 정말 좋은 가족들을 만나서 덕분에 무사히 40번째 생일을 맞았구나 생각하며 가족들과 다 같이 제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어머니가 힘들게 준비해 주신 맛있는 음식들을 배 터지게 먹고 다들 웃고 떠들고 즐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창 식구들이 즐기고 있는 사이 누가 시댁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올 사람이 없는데 누가 왔을까 싶어서 다들 의문이었죠. 이 시간에 누구지? 엄마, 누구 올 사람 있었어요?
아니, 올 사람은 없는데. 아이, 그러게. 저녁 시간에 누가 찾아왔을까? 제가 나가볼게요. 아니다. 내가 나가마. 넌 생일인데 그냥 앉아서 놀아. 아니에요. 제가 가볼게요. 아니면 그냥 같이 나가요, 어머니. 밤도 늦었는데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해요. 그럼 태준이 제가 따라 나와야지. 네가 뭘 어쩌라고. 하여튼 나 걱정하는 건 너밖에 없다. 아유, 그래, 같이 나가보자. 우리 집인데 설마 무슨 일 있겠니? 아유, 그나저나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 시어머니와 제가 서로 일어나겠다며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같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태 같이 웃고 떠들었는데도 그 잠시를 떨어지기 싫어서 말이에요. 그렇게 마당으로 나가면서 대문 밖으로 누구냐고 묻는데도 밖에 서 있는 사람은 통 말이 없더라고요. 혹시 장난인가 싶었던 저는 괜히 시어머니 헛걸음하실까 걱정되어 제가 먼저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가서 대문을 열었더니 대문 앞에 처음 보는 웬 중년 여성이 서 있는 겁니다. 처음 보자마자 왠지 낯이 익다 싶었지만 제가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 어쩐 일로 찾아오셨어요? 저희 집 찾아오신 거 맞으세요? 어머니 손님이신가? 진영아, 네가 진영이구나. 예? 누구세요? 누구시길래 제 이름을 아세요? 설마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 저희 집도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절 아는 척하는 겁니다. 시댁문을 두드리기에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 손님일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이 찾는 사람이 시어머니가 아니라 저였던 것 같았죠. 순간 저는 안 좋은 생각이 먼저 들 수밖에 없었어요. 워낙 별일이 다 벌어지는 세상이다 보니 가뜩이나 개인정보가 중요한데 모르는 낯선 사람이 내 이름도 알고 심지어 시어머니 주소까지 알고서 찾아왔다는 게 무서운 거였죠. 그래서 누구냐 묻는 제 말에 그 중년 여성은 말도 없이 울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시냐니까요. 지금 우시는 거예요? 왜 우세요? 누가 울어?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그 손님 때문에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별말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무슨 말을 했다고 서럽게 오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냥 이상한 사람인가 싶기도 했지만 차림새를 보면 또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비싼 밍크 코트며 구두며 신발이며 다 고급의 꾸민 티가 났거든요. 근데 왜 남의 집에 찾아와 대뜸 눈물을 흘리는지 놀람에 못 는 제 말에 시어머니가 오셔서 그 손님을 보게 되셨죠. 그런데 순간 시어머니가 그 여성분을 보며 놀라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시어머니도 함께 그분과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란이? 너 영란이 맞지? 세상에, 네가 여기를 어떻게 온 거야? 옥경이니? 아야, 우리 진영이 시어머니가 옥경이 너였어? 서로를 알아보는 듯한 두 사람의 대화에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 이름을 아는 저 여자가 우리 시어머니와 아는 사이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나를 보고 대뜸 눈물을 흘릴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고운 차림의 그 중년 여성이 친엄마라는 걸 알게 된 저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시어머니랑 엄마가 아는 사이라는 것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러고 보니 그제서야 전에 시어머니 앨범에서 보았던 어린 여자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시집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제게 시댁 앨범을 보여준 적이 있으셨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 모습도 보여주시고 남편 어릴 적 모습도 구경하고 제가 모르는 시댁 식구들의 과거 사진들을 구경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시어머니 어릴 적 사진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분과 함께 찍은 10몇 살 정도의 사진이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그 친구분 얘기를 해주셨었죠.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제일 친했던 단짝 친구분이었다고 말이죠. 얘가 나랑 제일 친했던 친구야. 같은 동네 살면서 내 소꿉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때 떨어지기 전까지 줄곧 같이 다니며 제일 가는 단짝이었지. 하필 학교가 찢어져서 그 후로는 자주 못 봤지만 나중에 결혼식도 같이 올리자고 할 정도였어.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까지 그만두고 사라져버린 거야. 갑자기 유학을 갔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나는 우리가 막역한 줄 알았는데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떠나버렸다니 너무 서운한 거지. 그래도 아쉬워서 연락이라도 닿고 싶어서 노력해봤지만 그 뒤로도 소식을 못 들었어. 부잣집 막내딸이 참 예뻤는데. 그때도 유난히 낯이 익었지만 누군지 알 수 없어서 넘겼던 어머니 단짝 친구의 모습이 제가 봤던 젊었을 적 엄마의 모습과 또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중년 여성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어요. 이렇게나 닮았는데 그때는 왜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는지 저는 뒤늦게 저의 눈썰미를 원망하게 되었죠. 시어머니의 어릴 적 중마고우가 우리의 엄마라는 것을 깨닫게 된 저는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시어머니와 엄마를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만나지 못하신 만큼 반가움이 크셨는지 두 분은 바닥에 주저앉으시며 그대로 서로 한참을 끌어안고 우시다가 한참 만에야 겨우 진정을 하셨습니다. 영란아, 그동안 대체 어디 있었어?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난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아? 나도 옥경이 너 많이 보고 싶었어.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 너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런데 너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세상 천지에 이런 우연이 어디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네가 지금 나를 만나러 온 게 아니었어? 그럼 우리 집에는 어떻게 온 거야? 엄마가 저를 찾아온 것을 모르고 계시던 시어머니는 그 말에 놀라셨어요. 그러자 엄마가 차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실 나 오늘 내 딸 찾으러 온 거야. 애 아빠가 여기 있다고 알려주더라고. 낳기만 하고 지난 40년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40번째 생일은 꼭 같이 해주고 싶었거든. 그래서 염치고 뭐고 다 뒤로 하고 딸이 있다는 시댁까지 찾아온 건데 설마 여기가 너희 집인 줄은 몰랐어. 내가 정말 복을 받기라도 하려는 건지 그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을 이렇게 한 번에 만나게 되네. 그럼 우리 진영이 친모가 영란이 너라는 거야?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러게 내 말이 그 말이야. 내 딸 시어머니가 옥경이 너라니.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니. 대체 어디 있었어? 살아있었으면 나는 못 찾아도 네 딸은 한 번쯤 찾았어야지. 그동안 진영이가 엄마 없이 얼마나 고생 많았는지 알아? 나는 얘가 안쓰러워서 살 수가 없었어. 내가 아무리 잘해준다 한들 친엄마만 할까. 애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면 자기 생일도 제대로 챙길 줄 몰라서 저러나 싶어 매년 생일마다 챙겨주려고 노력했는데 너 진짜 너무한 거야. 알아? 자기 단짝 친구가 제 친엄마라는 걸 알게 되신 시어머니는 저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엄마를 나무라셨습니다. 살아있었으면서 어떻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냐며 제가 엄마한테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 해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반가운 마음만큼 서운함이 컸습니다. 엄마가 고운 차림으로 잘 살고 있었던 것을 보니 더더욱 그랬죠. 차라리 어디서 안타까울 사정으로 지냈으면 딸 보러 한 번 못 온 것을 이해라도 했을 텐데 고운 차림으로 이제 와서 40된 자식을 찾아온 엄마에게 대체 무슨 사정이 있을까 싶어 야속하기만 했어요. 진영아 미안해. 그동안 엄마 원망 많이 했지. 이렇게 곱게 크는 동안 엄마는 왜 한 번도 찾아오지를 않을까 싶었겠지. 엄마가 긴 세월 찾아오지 못해서 미안했어. 정말 미안하다 진영아. 어릴 적에는 상상도 많이 했었어요.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나를 만나러 온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기분일지 말이에요.
한때는 엄마를 만나길 간절히 바라며 기대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나를 만나러 온다면 무슨 이유라도 상관없이 엄마를 반기겠다고 말이죠. 그러다가 나이를 먹어가고 저도 엄마가 되면서 생각이 많이 변하더군요. 내가 자식을 낳아보니 생때 같은 자식 떼어놓고 하루라도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엄마는 무슨 심정에서 나를 안 보고 잘 살 수 있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죽은 게 아니라면 어떤 사정이라도 한 번은 찾아와야 하지 않나 생각하며 언젠가부터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인지 40년 만에 엄마를 만나게 된 저는 마음이 무척 복잡했습니다. 기쁜 것도 맞고 그동안 서운한 것도 맞는데 원망과 그리움이 동시에 드는 그런 복잡한 감정이었죠. 아마 저는 엄마를 그리워하는 만큼 원망했고 원망하는 만큼 사랑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왜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았느냐고 묻고 싶은데도 차마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어요. 정말 엄마예요? 저를 낳아주신 분이라고요? 그래, 내가 네 엄마야. 그동안 찾아오지 못해서 미안하다, 진영아.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렴.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었니? 원망이라도 좋으니 엄마 얼굴 좀 제대로 봐봐. 글쎄요. 죽기 전에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포기한 지 오래라서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궁금한 건 그때는 나를 버려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왜 찾아왔냐는 거예요. 이미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잖아요. 내가 이 나이에 엄마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저 엄마 없이도 잘 살았어요.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매년 이렇게 생일 축하도 받고 친정엄마 정 아쉬운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엄마는 갑자기 딸이 필요해진 건가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마음과 달리 말이 삐딱하게 나가더라고요. 괜한 어리광을 부리고 싶었던 거겠죠. 엄마 앞에서는 나이 먹을 만큼 먹어서 이제는 엄마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제 속은 아직 엄마에게 어리광 부리고 싶은 어린 자식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괜히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며 곧바로 후회를 하고 말았지만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제 마음을 아셨는지 손을 꼭 잡으며 다독여 주시더라고요. 부모한테 자식은 평생 어린애야. 진영이 네가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도 엄마 눈에는 어린애처럼 보일 거다. 너도 그러니 이렇게 어리광을 부리겠지. 영란이가 진영이 엄마가 맡기는 만나보다 그동안 내가 딸처럼 해준다고 어리광 좀 피워보라 그래도 늘 의젓한 장녀처럼 굴던 애가 아휴 지 엄마 앞에서는 어리광쟁이 아기가 되네. 그치? 미안해 진영아. 엄마가 그동안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겨우 진정이 된 저희는 안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저희 엄마의 등장에 남편은 꿈이라도 꾸는 듯 얼떨떨해하더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냅다 큰절을 하더라고요.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언젠가는 꼭 하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하게 된다면서 처음 불러보는 장모님 소리를 잘도 하며 엄마에게 절 예쁘게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연하 남편 같고 귀여워서 울다가 웃음이 났네요. 덕분에 조금 전까지는 굳어있던 분위기가 조금은 풀어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제서야 저도 엄마에게 지난 세월 못 들었던 사정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17살 나이에 가졌거든. 그때 너희 아빠는 이제 막 대학생이 된 20살이었지. 오빠가 나보다 나이가 많았다고 해도 둘 다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였어. 그러다가 오빠랑 나랑 너무 좋아해서 너를 가져버린 거야. 근데 그 상황이 무섭고 두려우면서도 뱃속에 있는 너를 생각하면 감히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기뻤었어. 그래서 너희 아빠랑 나는 아이를 꼭 지키겠다고 다짐했단다. 아직 학생인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면 부모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게 뻔해서 부르는 배를 숨기면서 학교를 다니며 어떻게든 버텼어. 남들이 배가 나왔다고 그러면 살찐 거라 거짓말을 하면서 말이야.
그렇게 거의 7, 8개월이 다 되도록 숨어 다니다가 마침 방학이 되어서 너를 낳기로 했지. 그때는 더 이상 부모님한테 숨길 수도 없고 우리도 결혼을 해야 하니까 양쪽 집안에 알리기로 했어. 이제 곧 2년 정도만 지나면 나도 성인이 되니까 어른들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 아이 낳고 몸조리 잘하다가 검정고시 봐서 대학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양쪽 어른들 모두 엄청나게 반대를 하시는 거야. 우리 집에서는 우리 집대로 귀한 막내딸이 어린 나이에 애를 가졌다고 난리가 났고, 그쪽 집안에서는 어려운 환경에 대학 보낸 아들이 대학 졸업하기도 전에 인생 종치게 생겼다고 하신 거지. 그래서 결국 어른들은 우리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으셨고, 나는 만삭에 겨우 아이를 낳고 너를 시댁에 뺏기고 말았단다. 애는 자기들이 키울 테니까 나더러 너를 잊고 새 출발하라는 거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울며 불며 매달렸는데 우리 부모님까지 그쪽 편을 드셨어. 이른 나이에 사고 쳐서 인생 망치고 싶으냐면서 그 길로 나를 유학길에 보내셨지. 그 뒤로 한 번도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쭉 미국에서 지냈어. 한국에 가서 너랑 너희 아빠를 만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내가 한국에 돌아오는 것도 반대를 하셨거든. 그래서 여태 들어오지 못하다가 이제야 와서 너를 찾게 된 거야. 미안하다 진영아. 엄마가 더 이상 변명을 할 수가 없구나. 저를 두고 떠나야만 했던 엄마의 사정을 듣게 된 저는 그때의 고통을 떠올리시는 엄마를 보며 안타까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몰라 나를 두고 간 엄마를 원망하기도 했는데 사정을 듣고 나니 그럴 수가 없었죠. 그 어린 나이에 저를 가지고 어떻게든 자식을 지키고 싶었지만 지키지 못하며 평생 저를 잊지 못하셨을 엄마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강제로 유학을 떠나셨던 엄마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사이 미국에서 남자를 만나고 가정도 꾸리셨다고 했죠. 처음에는 너를 두고 하루도 못 살겠다 싶었는데 나도 사람인지 내가 이기적인 건지 널 두고도 사라지더구나. 그래서 결혼도 했는데 네 생각 때문인지 차마 자식을 볼 수는 없었어. 내가 또 자식을 낳아 기르다 보면 매번 네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건 그 애한테도 너한테도 못할 짓이지 않겠니? 그래서 자식 없이 결혼 생활을 하다가 10여 년 전에 헤어지고 다시 혼자가 됐지. 그때라도 너를 찾고 싶었지만 그때는 너희 아빠가 널 만나는 걸 반대를 하더구나. 이제 막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괜히 네 마음 흐트러 놓지 말라고 말이야. 그 말을 들으니 내가 이기적인 거라 생각이 들더구나. 그러다가 이번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네 얼굴 한 번만 보겠다고 왔는데 아휴, 네가 옥경이 며느리가 되어 잘 지내고 있는 걸 보니 나도 안심이 되는구나. 그래도 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저도 늘 엄마가 그리웠어요. 꿈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은데 만나본 적이 없어서 얼굴이 떠오르지도 않고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다고요. 아까 그렇게 말한 건 진심이 아니었어요. 이제라도 저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그날 저는 40년 만에 만난 엄마와 끌어안고 울며 지난 세월 나누지 못했던 정을 나누며 회포를 풀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던 시어머니와 남편도 옆에서 눈물을 훔치고 계셨죠. 못했던 말을 다 전하려니 도통 끝이 나지 않아 밤을 꼬박 새고 말았네요. 매년 감사한 시어머니의 생신상부터 생각지 못했던 친엄마의 등장까지 그 해의 생일은 제가 평생 가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후 엄마는 미국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저를 만나러 오시면서도 제가 반기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려고 짐도 안 챙겨오셨더라고요. 엄마, 그러지 말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세요. 거기서 엄마도 혼자 외로우시잖아요. 여기는 친구도 있고 자식도 있잖아요. 제가 그동안 못다한 효도할 테니까 들어오세요.
아휴, 내가 이제 와서 자식한테 어떻게 폐를 끼치니? 나는 그럴 욕심 없어. 엄마, 제가 그리워서 그래요. 저도 이제 엄마한테 어리광 좀 부리고 자식 노릇 좀 하고 싶어요. 저한테 이제는 기회 좀 주세요. 엄마는 제게 짐이 될 거라며 돌아오기를 염려하셨지만 저의 끈질긴 요청으로 결국 한국행을 결정하셨습니다. 17살에 쫓겨나듯 혼자 외국으로 건너가 40년을 살다가 이제야 마음 편히 고향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네요. 저는 그런 엄마에게 정말 많은 것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까지 돌아가시고 한국에 연고가 많지 않았던 엄마는 절친한 친구이자 이제는 사돈이 되신 시어머니의 집 근처로 거처를 정하셨어요. 덕분에 그 뒤로 저는 매일같이 시어머니와 엄마를 모시고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죠. 시댁에 찾아갔는데 시어머니가 안 계시면 5분 거리에 있는 엄마 집으로 가면 되었거든요. 매일 저희 여자 셋이서 하하호호 웃고 떠드느라 저희 남편은 소외되어 외톨이 신세가 되었지만 자기도 남자들끼리 뭉친다며 아들을 데리고 친정 아버지를 만나라고 하더라고요. 말로는 섭섭하다더니 그러면서도 장인어른은 앞으로 자기가 챙길 테니 저더러 엄마랑 못했던 거 다 해보라고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제가 얼마나 결혼을 잘했는지 앞으로의 인생도 걱정이 없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엄마와 아빠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 계세요. 엄마는 오래전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는 평생 저 키우느라 혼자 사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라도 두 분이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꼭 부부의 연을 맺지 않더라도 친구처럼 동반자처럼 기댈 곳이 있으셨으면 하니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꿈꿔본 적도 없었는데 제가 마흔에 이런 큰 선물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무려 40년 만에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일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네요. 그래서인지 저는 이제 더 바랄 게 없다 싶어요. 그냥 몸 건강히 시어머니와 부모님 모시고 소소한 행복 나누며 지내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저처럼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